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의 미래가 달린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한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 다음 달부터 잇따라 시작됩니다.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여부는 다음 달 결정되고 각 지역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 중인 반도체 특화 단지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두 사업 가운데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건 미래차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빅그린 산단 근처에 100만 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며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국토부의 현장 실사도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20개 이상의 지자체가 유치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10군데 정도를 미래차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광주 제조업 가운데 48%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손꼽히는 만큼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지만 지역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지역 대선 공약과 맞닿아 있고 기아차 등 완성차 공장 2곳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차 국가산단이 이제 조성이 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미래차를 집약을 통해서 결국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광주를 조성해 나가겠다. 하지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미래차 국가산단과 달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특화단지 지정평가 항목을 보면 반도체와 관련된 앵커 기업이 있어야지만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데 광주에는 엠코를 제외하면 앵커 기업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업이 집중된 수도권이 더 유리한 상황. 광주시는 그래서 비메모리 분야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연구소 등의 AI 기반이 마련돼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맞는 산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기업이 존재해야만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받는 데 유리한데 그런 점이 없긴 합니다만 반대로 AI 기반이 만들어지면 특화단지를 지정할 경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라고 돼 있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한 법도 광주 전남에는 한 줄기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호남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새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언급이 빠진 데 대한 지역사회 반발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요. 또 지역 수건 사업에 대한 지원 약속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서 광주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5.18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는데 다분히 5.18 민주화운동이 빠진 현 정부의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화해와 통합의 정신이 5.18 정신이고 대한민국 정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광주 전남을 위해 각종 수건 사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27개 학과가 폐지됐고 지난 1년 동안 인구 2만 6천 명이 감소하는 등 소멸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면서 첨단 산업도시 광주와 지중해를 능가하는 관광 전남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을 계기로 지역의 민심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 광주 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고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켜서 전국 정당으로 발돋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광주는 더 이상 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정치 불균형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지난해 5월 5.18 기념식과 7월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서 6개월 만에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어서 나주 목사고울시장을 방문해서 설 민심을 듣는 등 호남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함께 담은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오늘 광주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또 이전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여야 정치권은 오는 27일 광주 대구 경북 공항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를 쓰는 농민들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많게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구례군 의회와 농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오히려 단속을 더 자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례에서 블루베리를 키우는 한 농가에 농사용 전기를 쓰는 저온 창고입니다. 수확철이 되면 농산물로 가득 채워 넣기도 하지만 수확철이 아닐 땐 일반 식품들도 함께 보관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한국전력이 찾아와 저온 창고에 보관 중이던 김치와 장아찌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동안 김치를 보관하면 안 된다는 안내조차 듣지 못했지만 위약금 6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황당하죠. 일반 농가나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수백만 원이라는 게 정말 이거는. 비슷한 기간 김치를 보관하고 있던 농가들도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농사용 전기를 쓰는 저온 창고에 농산물만 넣어야 한다는 건데 취재 결과 한전에는 어떤 물품을 넣으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었고 위약금 부과 기간도 한전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적 적자가 30조가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저희도 경영 압박을 좀 이렇게 받다 보니까 작년에도 정기금 인상령이 있고 한전의 무리한 단속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한 시민단체는 한전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전국 농민회 총연맹도 다른 지역 피해 사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례군청과 의회는 농민들과 함께 한전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산물, 수산 가공품에 대해서는 한전이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한전이 그걸 불법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한전은 오히려 앞으로 단속 횟수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약금 부과 대상과 기간을 농민 측과 논의하기보다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장 좀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좀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켜서 또 김치 같은 농산 가공품은 위약금 부과 대상이라는 계도도 농민들을 대상으로 더 자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에서 빚어진 목포시의 수상한 부동산 매입 문제, 오늘도 보도합니다. 목포시는 공적 활용 가치가 높은 건물들을 우선 매입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작 건물의 상태를 보면 사들일 만한 것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8년 지어진 목조 창고 건물입니다. 전체 167제곱미터 면적 중 3분의 1가량은 부분적으로 2층으로 된 구조입니다. 앙상한 나무 기둥이 서 있고 철거된 슬레이트 지붕 자리는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교체되어야 할 자재를 의미하는 가위표가 새겨진 나무 기둥들이 수두룩합니다. 썩어가지고 다 그런 썩은 것들 때문에 이제 보강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건물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안 좋았죠.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원래 건물에서 몇 프로가 지금 쉽게 말해서 저기 남고 몇 프로 정도가 바뀐다라고? 50대 50이죠. 이 창고 건물을 목포시는 왜 샀을까? 인근에 다른 등록 문화재가 위치해 있고 특히 창고 건물의 원래 구조가 잘 남아 있어 매입했다는 게 목포시의 입장입니다. 모자 갤러리로 사용하다 보니 그 뒤쪽에 모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하지만 건물 속을 뜯어낸 보수공사 업체 측은 건물이 수십 년간 수차례 보강 공사들이 이루어졌었던 곳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사실상 원형이 훼손된 건물에 목포시가 말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 네.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정도 된 거. 이것도 하면서도 복원을 좀 많이 하긴 했어. 사용하는 과정에서요? 네.
이 건물을 보수 정비하는 데 쓰는 예산이 이 건물을 사들이는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목조 창고 건물을 목포시가 매입한 가격은 1억 7,400여만 원. 그런데 전기, 정비공사에만 2억 9,500여만 원, 매입가 대비 170% 예산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공간 목포시 매입 건물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건물을 사는데 45억 원을 쓴 뒤 또다시 고치는데 38억여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떤 좀 조급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또한 또 의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전적 의미로 근대는 1876년 개항부터 1919년 3.1운동까지의 시기. 하지만 목포시가 매입한 건물 절반가량이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 건립된 것이어서 목포시가 애써 근대의 옷을 입히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회사 회장의 가족 소유의 근대 역사공간 건축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부적정 행정과 위법 의혹이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올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감사가 예정돼 있다며 우선 공직조사팀을 투입해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 등의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데 광주 전남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전방위적 공안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투쟁하겠다고 밝혔고, 광주 진보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을 시대착오적인 마녀 사냥과 공안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광주 전남 연맹도 설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며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신세계의 백화점 확장 이전 개발안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특혜라며 광주시가 제안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호월드 총연합회는 신세계 개발안은 노른자위 땅의 매출 독점을 확대해 지역 상권 전체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거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김치 세계화와 산업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광주문화방송이 신년 대기획으로 김치 안녕 한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광주문화방송은 대한민국 맛의 고장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전라도 김치의 세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치 콘텐츠를 발굴해 제작하고 김치 산업화 전략의 방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들은 세계의 요리사들의 김치 아카데미와 김치 조리 경연대회, 김치 비엔날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광주 양동시장의 풍경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합니다. 광주 MBC는 내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양동시장의 풍경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광주 MBC 시사원 정치개혁을 말하다 2부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지켜본 바로는 광주의 한 공사 현장 트럭에 80대 보행자가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공사 현장 도로에서 보조기구를 이용해 걷던 80대 보행자가 공사 관계자가 모는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신호수가 현장에 배치돼 있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